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19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재택근무는 있을 재, 집택, 부지런할 근, 힘쓸 무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을 재를 보겠습니다. 있을 재는 제주재와 흑토의 결합자입니다. 제주재와 있을 재의 각골무는 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인데 이것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 존재하다 라는 의미였는데 나중에 힘있게 올라오는 새싹을 사람의 재능이나 재주에 빗대어 재주나 재능을 의미하게 되면서 제주재에 흑토를 더하여 있을 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있다, 존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존재라는 단어에 있을 존도 제주재와 아들자가 결합한 글자로 있다 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집택을 보겠습니다. 집택은 집면과 맡길 탁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몸을 부탁하여 맡기는 곳이 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집, 살다, 자리 잡다 등의 의미입니다. 부지런할 근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할 근은 진흙근과 힘력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진흙근은 소전을 보면 윗부분은 사람이 묶여서 서 있는 모습이고 아래에 흑토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것이 불화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불화로 해석하면 묶인 채로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밑부분을 흑토로 해석하면 진흙밭에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찌되었든 둘 다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흙근이 들어간 글자는 어렵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겨우 근이나 어려울 안에 진흙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런할 근은 어려운 일을 당하여 힘을 쓰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괴롭다, 근심하다 이 뜻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부지런하다, 일하다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힘쓸 무를 보겠습니다. 힘쓸 무는 창모와 칠복, 힘력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창을 힘껏 휘두른다 하는 의미로 힘쓰다 하는 의미며 일하다, 업무, 직무 등의 의미로 뜻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는 있을 재, 집택, 부지런할 근, 힘쓸 무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법정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준법정신은 쫓을 준, 법, 정기정, 귀신, 신으로 법을 올바로 지키는 정신을 뜻합니다. 쫓을 준을 보겠습니다. 쫓을 준은 쉬엄쉬엄 갈 착과 높을 존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높을 존은 술그릇 준이라고도 하는데 술릭을 추와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술릭을 추는 술병을 뜻하는 닭 위에 두 개의 점이 더해졌는데 이것은 오래된 술독을 열면 나오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술릭을 추에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이 더해진 높을 존은 높은 분에게 공손하게 술을 따르는 모습으로 높이다, 공경하다, 우러러보다 등의 의미입니다. 또한 술이나 술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준으로 읽습니다. 높을 존에 쉬엄쉬엄 갈 착이 더해진 쫓을 준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따라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쫓다, 따르다 하는 뜻입니다. 법을 보겠습니다. 법은 물수와 갈거의 결합자입니다. 갈거를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양이 많이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갈거의 각골무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큰 대자와 입구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큰 대는 팔을 벌린 사람이고 아래의 입구는 학문을 표시한 것으로 학문을 통해 배설물을 버리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갈거는 버리다, 내쫓다, 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의 이 글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정기정을 보겠습니다. 정기정은 쌀미와 푸를 청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벼를 곱고 깨끗하게 지어내서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깨끗한 쌀을 의미합니다. 정하다, 깨끗하다, 정성스럽다, 정기, 정신 등의 의미입니다. 맨 처음 대강 찌은 쌀에서 나온 것이 거칠 조입니다. 귀신신을 보겠습니다. 귀신신은 보일시와 펼신의 결합자입니다. 보일신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그린 글자입니다. 제단에서 신이 기lum을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나타내다, 보여주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신이나 제사,
기륭에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는 붓수입니다. 펼씨는 번갯불이 내려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는 번개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해서 하늘의 신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번개가 펼쳐지는 모습에서 펴다, 베풀다 라는 의미로 바뀌어 쓰이게 되면서 앞에 보일씨를 넣은 귀신신이 신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령, 귀신, 정신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정신은 쫓을준, 법법, 정기정, 귀신신으로 법을 올바로 지키는 정신을 뜻합니다. 다음은 참정권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참정권은 참여할 참, 정사정, 권세권으로 국민이 국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여할 참을 보겠습니다. 참여할 참은 석삼이라고도 하는데 참여할 참의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머리 위로 세 개의 별이 빛나고 있고 소전에서는 땅의 별빛이 드리운 모양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온 별자리를 그린 것인데 오리온 별자리 중앙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별자리는 많은 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다 라는 뜻이 되었고 별자리로 방이나 계절, 날씨, 운수 등을 헤아렸기 때문에 헤아리다 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별을 그린 것에서 3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때는 3으로 읽습니다. 정사정을 보겠습니다. 정사정은 발을정과 칠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발을정은 한일과 그칠지가 결합하여 만들어졌고요. 한일은 정벌할 지역이나 성을 의미하며 그칠지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정사정은 발을정에 칠복이 더하여져서 쳐서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뜻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의미의 정사 등의 뜻이 있습니다. 권세권을 보겠습니다. 권세권은 나무 목과 황새관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황새관은 세추 위에 큰 눈과 눈썹을 그린 것으로 황새를 뜻하고 있습니다. 황새는 자태가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기품이 있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새관에 나무목이 더해진 권세권은 나무 위에서 큰 눈으로 내려다보는 황새를 표현하여 유리한 형세, 권력, 권세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고 큰 눈으로 공정하게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저울, 저울추, 계량하다 등의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은 참여할 참, 정사정, 권세권으로 국민이 국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은 꾸짖을 책, 맡길 임으로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법률에서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나 제재를 떠맡는 일을 말합니다. 꾸짖을 책을 보겠습니다. 꾸짖을 책은 비체라고도 하는데 가시자와 조개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가시자는 가시나무를 그린 글자입니다. 가시, 동여매다의 의미입니다. 가시자와 돈을 뜻하는 조개패가 합해진 꾸짖을 책은 고대의 풍습을 그린 것으로 가시나무 채찍으로 때리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추궁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나무라다, 꾸짖다, 책임, 의무라는 뜻이고 채무나 빚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때는 채로 읽습니다. 맡길 임을 보겠습니다. 맡길 임은 사람임과 천간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천간임은 북방임이라고도 하는데 날실, 즉 세로실이 장착된 배터리 모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배짜기는 대단히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도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맡다라는 뜻이 되었는데 간지자로 가차되어 천간임이 되면서 앞에 사람인을 더해서 맡길 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맡기다, 책임을 맡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꾸짖을 책, 맡길 임으로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법률에서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나 제재를 떠맡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4급 교과서 한자어 19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재택근무는 있을 재, 집택, 부지런할 근, 힘쓸 무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법정신은 쫓을 준, 법법, 정기정, 귀신신으로 법을 올바로 지키는 정신을 뜻합니다. 참정권은 참여할 참, 정사정, 권세권으로 국민이 국정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책임은 꾸짖을 책, 맡길 임으로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법률에서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나 제재를 떠맡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